네, 안녕하십니까. 토크 IT 제마큰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Software Defined Anything, 그러니까 Software Defined Network이라든지 Software Defined Data Center, Storage, Application Delivery 하여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과연 패러다임 시프트인지, 패러다임 시프트라면 그 방향성과 그 핵심 요소, 또 기회, 그런 것도 무엇이 있을 것인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F5 코리아의 신규 기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많은 분이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제 이름이 제가 많이 들어봤던 이런 분들이 이 리스트에 올라오는 걸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전문가와 함께 같이 토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프로필 사진하고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원래 좀 사진빨을 좀 먹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잘 나온 사진으로 제가 일부러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분이십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나임 네트워크스 대표이시고 또 오픈플로 코리아 대표이신 유기훈 대표이십니다. 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임 네트워크스에서 일하고 있는 유기훈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먼저요. 그 아까 제가 그 방송하기 전에 그 위키피디아 들어가서 보니까 2008년도에 스탠포드하고 이제 UC 버클리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 이게 많이 용어 나왔는데 이런 것이 이제 벌써 어떻게 나온 겁니까? 유 대표님 그 유래 좀 말씀해 주시죠. 좀 어떻게. 사실 그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IT 산업들에서 보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눅스라는 OS는 뭐 델에도 깔리고 HP에도 깔리고 IBM에도 깔리는데 뭐 특정 밴드를 언급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시스코의 iOS는 주니퍼에 깔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분리시키려는 시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좀 한계에 부딪히다가 2008년도에 이세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출범해서 그때 뭐 HP나 NEC나 이런 초기 멤버들이 그 들어와서 스탠퍼드랑 같이 연구를 시작한 이후에 단초를 찾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아주 뭐 그 굉장히 특이한 어떤 그 기발한 발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네트워크가 기존의 다른 여타의 IT와 같이 그런 좀 물결들을 따라갔어야 했었는데 그런 걸 넘어가려는 시도가 조금 늦게 왔다고 보는 게 오히려 좀 정확한 평가일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왜 요즘 와서 사실 이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란 말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요즘 점점 이것이 어느 분야든 자꾸 붙는 것 같아요. 어디든지 하나의 뭐 접두사처럼. 이런 것이 왜 그럴까? 이것이 하나의 뭐 그냥 반짝 유행인 건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시대적인 뭔가 의미가 갖고 있는 건지. 뭐 신사님. 저요? 네네네. 시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제 그 뭐 전반적인 분야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네트워크 사이드 이쪽에서 이제 좀 바라보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그 방금 그 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이제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네트워크 상황에서 보면 어떤 그 통합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내가 원하는 패킷을 어느 장소에 정확하게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딜리버리를 정확하게 가져오는 이런 구조를 짜는 네트워크 아키텍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SDN이라는 이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한 에어리어를 커버하지 않고 전 세계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이런 큰 그림의 어떤 컨트롤러 역할을 이용한 트래픽 플로우에 대한 어떤 자유로운 어떤 그 움직임 이런 그 뭐 컨트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SDN은 결과적으로 뭐 향후 뭐 가깝게는 뭐 한 1, 2년 뭐 길게는 뭐 적어도 5년 이내에는 아주 큰 어떤 그 방향 전환의 전환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요즘 뭐 연결의 시대 모든 것이 이제 요즘 뭐 사물 인터넷까지 나오니까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물건들까지 연결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는 이런 상상해봤어요. 지금까지 사람들끼리 뭐 영어가 뭐 만국어다 해서 영어 막 배웠는데 이제 사물까지 연결되는 시대에 과연 표준 언어가 뭘까? 그것이 소프트웨어로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뭔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해봤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 대표님? 근데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애니싱을 얘기하기 이전에 사실은 좀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그러면 기존의 IT는 소프트웨어가 디파인하는 게 아니었나요? 똑같이 예를 들면 하드웨어 장비가 있으면 똑같이 소프트웨어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SDN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오너십에 사실 철학적 근간이 있는 거고요.
이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기존의 블랙박스에서 화이트박스로 좀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를 벤더들이 제공하는 캡티브한 형태의 어떤 걸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그 박스가 들어오게 되면 각각의 고객사에 맞게 혹은 상황에 맞게 데이터 센터에 맞게 여러 가지 인하우스로 개발이 되건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솔루션을 복합을 시키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걸 위에 좀 인티그레이션으로 묶어서 가겠다는 오너십이 하나 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주권 독립이네요. 어떻게 보면. 예, 사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 단적으로 얘기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물어보세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그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장 비근한 예로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SDN 되면 뭐가 좋아지냐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희 아버님이 그 스마트폰 들어올 때 스마트폰 가면 뭐가 좋니? 뭐 문자가 빨라지니? 이런 얘기들을 하셨었거든요. 사실 패러다임 자체가 안 맞는 이런 질문들이 현재도 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SDN의 핵심적인 개념은 많이 여쭤보시는 게 그렇게 가면 예를 들면 고객사나 기업체 입장에서 총 소유 비용이나 혹은 ROI가 좀 빨리 빠질 거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예, 뭐 충분히 그럴 개연성도 있겠지만 그건 좀 섣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오히려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제 생각했을 때 이게 실현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그런 그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흔히 저희가 얘기할 때는 에이질러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애니싱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실행까지 들어가는 에이질러티 타임을 어떻게 빨리 줄여줄 것인가에 사실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요. 그 핵심적인 키워드는 사실 망에 대한 소유권 혹은 장비에 대한 소유권, IT에 대한 소유권을 기존의 특정 벤더에서 사실은 고객사가 통제하는 시장으로 이관한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벤더 것만 어떤 작은 기업이 얼마 쓰는 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요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기업들이 또 협업도 하고 뭔가 큰 에어리어에 이동되는 워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처럼 벤더마다 프로토콜이 뭔가 우리가 고립화된다면 그것이 불가능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소프트웨어 주권 독립처럼 소프트웨어가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표준처럼 그냥 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하드웨어는 뭘 쓰든 이거 서로 간에 다양하게 플렉서블하게 요새 뭐 가상화도 하나의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네, 맞습니다. 뭐 현실이냐 가상이냐 가상현실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진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거 하는 태동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꿈틀꿈틀 이런 것이. 뭐 예,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 그 신사님. 아까 보면 이제 유 대표님께서 뭔가 네트워크 산업체가 뭔가 서버라든지 뭐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이런 쪽보다는 좀 약간 좀 컨서버티브한 좀 그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뭐 그쪽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산업계 그죠? 네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요새 서버도 옛날에 제가 90년대 때는 IBM, 썬 뭐 다 해가지고 고유 벤더마다의 그 뭐 유닉스 머신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X86 뭐 화이트 박스 해가지고 그냥 박스는 뭘 쓰든 그냥 그런 거 쓰고 위에서 또 뭐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이제 네트워크 인더스트리에도 이런 게 오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SDN의 방향성이 그 방향성하고 밀치된다고 생각을 들고요. 말씀하셨던 거는 그 네트워크 사이드는 일반적인 이제 서버 사이드 좀 약간 좀 플렉시빌리티가 좀 덜하죠. 이게 어떤 자기 벤더 락인이 좀 많이 되어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컨저스티브 했던 부분은 사실이었어요. 근데 네트워크 사이드가 이제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그 과거에 많이 사용하는 어떤 그 다이나믹 그 뭐 라우팅을 이용한 그리고 장비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두뇌 OS 코드죠. OS를 이용해서 그 각각을 움직이는 이런 디자인으로 이제 초기가 시작이 됐고 그 부분을 이제 뛰어넘어서 움직이는 로직이 이제 SDN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말씀하셨던 지금 뭐 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두뇌를 빼낸다는 게 이제 SDN의 컨셉이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장비마다 있던 OS를 장비는 그냥 손발이 되는 거고 우리도 사람으로 보면 이제 손발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뇌는 한 사람마다 한 두뇌가 있던 게 아니라 마치 그 초능력자가 모든 사람의 손발을 움직이듯이 가운데 어떤 큰 두뇌가 아주 똑똑한 이 컨트롤러가 전반적인 손발을 다 움직이게 해주는 결국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좀 더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뭐 내가 원하는 방향을 뭐 똑같이 해주지 못하잖아요. 뭐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죠. 그렇지만 같은 두뇌에서 나오면 똑같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그 부분이 가능하죠. 그 같은 두뇌라는 것이 어떤 뭐 한 개인이나 한 뭐 기업이 그걸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어떻게 집단지성 같은 그런 거가 또 뭐 그렇죠. 네네. 소프트 디파인드 세상이 온다면 그죠? 그렇죠. 네. 진정한 뒷전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신이사님처럼 그 벤더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임직원이시잖아요. 임직원이시고 그런 분들은 야 이거 그냥 벤더 갖고 있던 두뇌를 이제 어떻게 개방하는 건데 그럼 벤더 입장에서는 뭔가 좀 되게 허탈하고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좀 틀린 뭐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는 되는데요. 네. 좀 틀린 부분이 뭐냐면 네. 망의 변화가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좀 더 쉽게 그 마이그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새로운 니드가 있고 네. 어떤 뭐 변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수용하기 위한 베이스 인프라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기존에 있는 인프라에서 만약에 10개를 할 수 있었다. 근데 SDN의 어떤 손발이 잘 맞는 움직임의 인프라에서는 그 이상을 만들 수 있다. 네. 사실 그 이상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면 서로 두뇌를 합쳐서 뭐 예를 들어 뭐 A라는 벤더, 네. 뭐 F5 벤더, 네. 그래서 그게 같이 만들어지는 거고 같이 쓰는 거잖아요. 아. 거기가 뭐 말씀하셨던 어떤 소유권이 사라질 수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로직 돌기 위한 로직은 여전히 밴드에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 컨트롤러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네네. 뭐 REST API 이런 뭐 방식을 네네. 많이 취하고 있는데 네네네. 거의 표준화되고 있는 어떤 명령 체계를 내다가 저희가 이제 포팅이 되는 거죠. 뭐 F5뿐만 아니라 다른 밴드도 다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결국에는 아까처럼 큰 어떤 초능력자처럼 뭔가를 해내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망을 네. 연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다른 밴더의 연결에 대한 어떤 이슈라든지 네네. 뭐 이런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되고 네. 좀 더 유기적으로 망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독 쪽에서도 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보면 이제 뭐 네트워크 밴드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밴드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말은 우리가 뭐 표준 개방 뭐 이러지만 사실은 실제는 뭔가 자기네 것을 고수하려는 집단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경우는 또 그런 것들에 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집단도 있을 것 같고. 근데 후자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 이제 많은 기회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항상 개화기에 변혁기에 보면 항상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를 잘 타는 집단은 크는 거고 네. 아닌 집단은 꼬꾸라지는 거고 지금 그런 어떤 갈림길에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F5는 오늘 신사에 보면 뭔가 그런 갈림길에서 이제 그런 변화에 좀 순응하는 그런 쪽으로 수능이라는 표현은 오케이. 좀 그렇고요. 네. 뭔가 적극적으로 네, 이게 대처,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 사실 이제 그 SDN이라는 거를 이제 누가 만들고 있냐라는 걸 물론 아까 뭐 스탠포드 나오고 뭐 네네. 컨셉이 나온 거였죠. 네네,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까지 개발을 하거나 뭐 이런 커뮤니티 장에서 뭔가를 다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같이 만들려면 뭐 여러 밴더들이 모여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SDN이라는 부분은 뭐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초기 설계는 L2 레벨, L3 레벨 사실 네. 네트워크 얘기입니다. 네네. 네트워크 얘기가 이제 그 확장이 되고 좋은 컨셉이다 보니까 다른 쪽 뭐 네.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뭐 서버 이런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출발은 네트워크예요. 네네. 네. 그런 이제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로운 이제 그 변화에 뭐 수긍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게 주도를 하고 있다고 주도.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 가장 메이저가 되고 있는 밴더들이 L2, L3 레벨을 지금 네트워크 밴더가 하고 있고요. 네.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전달, 네. 네트워크상의 어떤 트래픽 전달은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L4 레벨 아니면 뭐 어플리케이션 레벨. 그렇죠. 과연 이제 SDN에 있는 기존 멤버의 네트워크 밴더나 어떤 그 브레인들이 네. 과연 SDN을 완벽하게 정말 어플리케이션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냐? 네. 약간은 퀘션이라는 거죠. 네네네. 거기에 이제 F5가 들어가서 전반적인 기존의 SDN이 추구했던 어떤 그 가치가 열이라고 했다면 그 이상의 100을 만들었는데 이제 F5가 이제 네. 그 커뮤니티장에 들어갔고요. 모든 밴더가 그걸 수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밴드와 같이 그 리더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거라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소프트 디파인드 뭐 네트워크 얘기 많이 했고 요새 소프트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유 대표님, 그 소프트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는 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초기에는 좀 마케팅적인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네. 사실은 일단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말 자체가 주도하고 있는 그 용어를 주도하고 있는 데들을 살펴보게 되면 기존의 벤더들은 사실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 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기업들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도이치텔레콤 이런 데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STDC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다른 네네. 얘기를 잠깐 먼저 드리면 네네.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요. 네네네네. SDN이 가장 폭발적으로 확 붐을 일으켰던 시기는 사실 2012년 4월 달입니다. 2012년 4월에 구글이 어떤 컨퍼런스에서 네.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구글이 자체적으로 라우터를 개발했다라고 전격적으로 폭로를 하면서 네. 구글은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를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한 트래픽이죠. 예. 그래서 전 세계에 13개 주요 구간에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연결되는 WAN 구간이 뭐 테라가 넘어갑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구간인데 요거를 SDN과 오픈플로우 기술을 적절히 이용해 갖고 자체 개발한 기술을 통해 갖고 예를 들면 기존의 시스코나 주니퍼나 밴드에서 사지를 않은 거죠. 네네. 구축을 해서 기존의 밴드포 유틸라이제이션을 40%에서 97%까지 올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SDX에서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이라는 게 처음 폭발하게 된 그 태동 계기가 됐던 거였었고요. SDN을 접목을 시키다 보면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저희가 고려하게 되는데 뭐 홉바이홉 기술도 있고 뭐 오버레이드 기술도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현재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기술 자체는 여러 가지 버티컬별로 봤을 때는 현재 데이터 센터에 가장 적용하기가 좀 적합한 기술로 평가가 되고 있고 이 이후에 뭐 엔터프라이즈, 캐리어 이런 식으로 좀 전환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이라는 좋은 기술에 그 외에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갖고 모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오토메이션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걸 단순히 그냥 SDN이라고만 부를 거냐. 예를 들면 이 컨트롤러 기술을 가지고 오케스트레이션이 붙을 때 이런 스토리지나 그렇지 않으면 여타의 다른 장비들까지 같이 통제가 가능할 거냐. 요즘은 또 IT 영역 자체가 네트워크와 스토리지와 이런 여타 영역들이 정확하게 딱 분리되는 영역들도 아니기 때문에 다 융합되고 그런 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나 이런 형태들이 좀 튀어나오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우리가 두 번째 세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실제로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원래 이제 F5가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 분야의 세계적인 리딩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이따 자세히 얘기했지만 어떤 것인지. 네, 간단히 말씀을 한다면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SDN이 이제 L2와 L3 레벨을 이제 다루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더 큰 L4와 L7을 이제 커버하는 그 안에 이제 실제 실제 움직이는 그 서비스 내용 그게 곧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SDN의 굉장히 큰 그림에 대한 컨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글로벌은 보지 맙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제 SDX 이런 것이 막 이제 붐화가 된다면 그 어떤 기회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기회? 아니면 어떤 변화? 그런 거 한번 좀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사실 지금 뭐 제가 많은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고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를 보면 이제 클라우드라는 부분을 많이 해왔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필요한 장비들을 IDC 데이터 센터 쪽에 그냥 쭉 놓고 뭐 나름대로 서비스를 이제 런칭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지금은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는 상태로 만들었죠. 그건 이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뭐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클라우드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그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기지 못하는 어떤 문제점을 항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션 크리티컬한 어떤 컨텐츠는 클라우드에 못 옮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재의 문제고요. F5가 말하는 이제 스타스 이 컨셉은 클라우드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데다가 서비스 레벨을 굉장히 극대화해서 왜 그거를 아직 그쪽 기존에 있는 그 단순 장비 그냥 물리적 환경에 놓냐 이거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게 SLA를 서비스 레벨을 정말 기존 어떤 인프라처럼 똑같이 만들어내는 환경을 먼저 만들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갈 수 있고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스타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커버한다는 얘기죠. 그 여러 가지 뭐 지금은 불가능했던 여러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실제. 그 유 대표님께서는 그 어떻게 이제 뭔가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면 이제 뭔가 네트워크 인더스트리에서도 새로운 어프로치에 대한 회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시장에 대한 어프로치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제 화이트박스화 되는 시장으로 네네. 경도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사실 시장이 미스이긴 한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완벽하게 그렇게 되는 건 굉장히 아이디어라는 모습일 것이고 그래서 이제 F5나 이런 밴더들이 실제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굉장히 클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이전하는 시장에서 저희가 좀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게 화이트박스로 가면서 이제 기존의 레가시 밴더들이 많이 공격하는 요소가 그러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장비들은 커머디티화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미 기존 장비들이 커머디티화 돼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사실 사람들은 스스로가 저희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은 하드웨어 엔지니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소프트웨어 컨피규레이션 엔지니어겠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붙어야 되는 건데 사실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SDN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개발이나 이런 영역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시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 뭐 일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레이어로 좀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네트워크 인티그레이션 파트너나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파트너들이 네트워크를 접근하는 방법론도 많이 달라질 것이고요. 밴드들이 내어놓는 솔루션들도 사실은 API가 공개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모디피케이션이 가능한 형태로 공개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변화일 것이고요. 지금 막 네트워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파이썬이나 자바 이런 기술도 좀 가지라고 권장드리고 싶어요. 근데 기존의 엔지니어들이시라면 사실은 그런 포커스보다는 전체적인 아키텍처링을 좀 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르시는 게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듭니다. 자, 지금 오픈플로우 코리아 대표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픈플로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표준 프로토콜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SDN을 하기 위한. 네네. 혹시 어떤 것들인지 그것만이 표준인지 또 다른 것도 있는지 뭐 이런 얘기 좀 해주시죠. 아 예. 오픈플로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SDN의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서 구구절에 설명드리진 않을 텐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체적인 장비에서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을 분리해서 컨트롤 플레인을 브레인의 역할로 중앙 집중화시킨 버즈 아이비를 보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컨트롤 플레인이 빠져나간 데이터 플레인을 갖고 있는 장비와 컨트롤 플레인이 박혀있는 컨트롤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게 오픈플로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다. 뭐 I2R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솔루션들을 쓸 수 있는데 저희가 굳이 지금 SDN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픈플로우라는 걸 고집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픈플로우를 제외한 다른 여타의 프로토콜들은 여전히 밴더에 대한 종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밴더에서만 동작하는 프로토콜이고 사실 F5 입장에서도 뭐 굳이 반길 만한 프로토콜들이 아닌 거고요. 오픈플로우라는 건 그 안에서 거의 유일한 공개 프로토콜입니다. 오픈소스의 형태인 거고요. 현재 그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 사이에 동작하는 이 프로토콜 사이 내에서 여전히 계속 지속적인 그 라인업과 지속적인 로드맵이 발표되고 있는 건 현재 오픈플로우가 좀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개 진영을 지지한다라는 의미로 오픈플로우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고요. 근데 사실 예전에 보시면 일단 공개 오픈소스라든지 공개 진영하고 사실 밴드하고는 완전 뭐 물과 기름 같이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리눅스라든지요, 하두비라든지요. 이제 자꾸 밴더도 아주 그 정말 선도적으로 오픈소스를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리딩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또 이제 오늘 또 같이 나오신 것도 보면 이게 꼭 오픈소스라고 해서 옛날에는 특정 몇몇 개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픈플로우도 되게 앞으로 또 성장 많이 하게 되지 뭐 대표적으로 오픈스택이 지금까지 흘러온 길들을 보면 좀 명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말씀하신 쪽에 좀 덧붙인다면 뭐 지금 밴더 쪽하고 오픈하고는 약간 틀렸던 뭐 이 부분은 맞는데요. 이제 결과적인 어떤 그 큰 그림을 만들 때 있어서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 이제 오픈플로우라든지 오픈 뭐 스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통 밴더들이 하는 부분이 약간은 이제 밴더 락인되어 있던 어떤 그 명령 체계라든지 어떤 플로우라든지 어떤 뭐 이런 그 부분이 오픈플로우에 다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액션들은 이제 그 오픈플로우의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오픈플로우는 이제 그쪽에서 에이전트로 원래 가지고 있는 걸로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밴더 쪽으로는 이제 그 에이전트라는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서 우리 쪽으로 오게 해서 이제 융합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이게 B2B 쪽에 기업 이제 실제로 이제 미션 크리티컬 업무를 하는 기업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오픈마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신뢰성이라든지 안정성, 확장성 이런 거 다 하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더 조화롭게, 더 스마트하게 펼쳐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가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 류 대표님이 이따 Q&A 시간에 참여하시고 있고요. 이제 신사하고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은 아무래도 F5. 네. F5에서 지금 네. 이제 F5 신세시스라고 네. 그 SM 넘어선 이게 나왔는데 이게 발표된 게 언제 작년 말에 발표된 겁니까? 네, 작년 8월 정도 9월에 네네.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네네. 네, 저희가 그 SDN이라는 큰 어떤 그 아키텍처 설계 안에서 F5가 어떤가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이제 F5 신서시스라는 얘기고요. 네네. F5만 가지고는 이제 SDN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네네. 벤더가 들어가는 거고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통합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기능의 어떤 통합, 뭐 네. A라는 기능, B라는 기능. F5는 이제 통합이라는 어떤 그 기능을 가지고 많이 ADC 안에서 기능을 이제 모듈별로 만들어서 통합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신서시스라는 이용으로 해서 융합적인 네. 다른 벤더와도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네네. 뭐 오픈처럼 이제 움직이는 네. 네.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설계 네. 그 디자인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뭔가 기존 데이터 센터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현재 데이터 센터의 여러 이슈들을 좀 애플리케이션 관점과 좀 네트워크 관점에서 한번 좀 진단 한번 해주시죠, 간단하게. 네, 네트워크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그 현재 아직까지도 내가 기능별 장비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그 나열을 합니다. 네. 뭐 도스 차단 장비, 아니면 뭐 IPS 장비, 네. 네트워크 방화벽 장비, 뭐 L4 장비, 뭐 이런 그 여러 장비들을 네. 다 나열을 하고 있는 상태가 이제 현재 디자인이고요. 네네.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운영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네트워크 엔지니어, 네트워크 방화벽 뭐 이런 걸 관련한 엔지니어와 뭐 라우팅을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틀립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죠. 라우팅 쪽에 어떤 뭐 아니 L4를 담당하는 또 틀리죠. L4 담당자가 뭔가 이제 뭐 작업을 했어요. 아니면 뭐 네트워크 방화벽 뭐 운영자가 네네. 작업을 했어요. 네. 근데 네트워크 쪽에 이제 그 L4 담당자나 아니면 라우터 담당자는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내부 공유는 하겠지만 리얼 타임으로 알 수 없는 네네.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장애가 났을 때 L4도 부르고 뭐 라우터도 부르고 방화벽도 부르고 네. 처음에 L4 생각하면 L4 먼저 부를 거고 라우터 먼저 하면 네. 장애에 대한 어떤 그 극복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즉 운영이 어떻게 통합되지 못한다는 뭐 장애 처리가 도대체 장애가 어느 문이냐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네트워크상에 발생이 되죠. 21세기에 안 맞는. 그렇죠. 네, 네. 상태네요. 맞습니다. 네. 그게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애플리케이션 쪽은요? 어플리케이션 쪽은 이제 그 약간 조금 틀린데요. 디자인 설계를 보면 이제 클라우드라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그 부분인데 여전히 내가 서비스의 어떤 그 영역별로 이걸 만든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디자인을. 네네네. A라는 서비스 영역을 존을 만들고 네. B라는 존, 네. 뭐 C라는 존, D라는 네, 존. 네, 네. 그리고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컴포넌트가 있죠. 네, 그런 이제 컴포넌트를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API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이제 명령 체계를 좀 일원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API가 서로 다 벤더마다 다 틀리다는 거죠. 아까 그 리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통용되어 있는 공용적으로 사용하는 API가 아니라는 거죠. 다 벤더로 확인이 되어 있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API를 위한 좀 존별 서비스가 나눠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통합하거나 아니면 또 존 안에서의 운영이거나 이런 부분에 API에 이제 그 네네. 일치성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현재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하나 모두 다 사이로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현재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 F5 신세스가 나왔는데 뭐 근데 이 문구는 뭡니까?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애플리케이션을 뒤에 남겨놓지 말아 뭐 영화 대사 같아요. 영화 맞습니다. 엔딩 코멘트 같은데. 이게 Live on Application Behind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제가 클린트 이스트가 말하면 되게 어울릴 것 같아. 딱 카보이 모자 쓰고 총딱 들고. 이게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는데요. Live no 어플리케이션 대신에 네. 영화 대사였어요? 진짜 유명한 대사였습니까 이게? 영화 대사는 아니고요. 패러디한 거구나 그거를. 네, 패러디한 거죠. 네. 어플리케이션 대신에 저기에 이제 그 해군 해병 네네네. 전우를 뒤에 남기지 말라라는 부분의 이제 내용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뭐 그렇죠. 네. 네네. 누가 했는지 제가 기억 잘 안 나는데요. 찾아봤는데. 네네. 근데 그 부분의 메시지가 너무 괜찮죠. 네. 네. 이게 이제 저희 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전우를 네. 전장에서 그 해당되는 전우를 남겨놓고 내가 그냥 철수를 해버리면 안 되는 이런 상태처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있는데 내가 클라우드로 옮겼어요. SDN 망에 옮겼어요. 근데 못 옮기는 전우가 있으면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사님 창작물입니까? 절대 내버죠. 이렇게 멋진 생각을 제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빨리 영화를 찾아가지고 그 대사를 그 사람 찾아가지고요. 네. 그 얼굴을 좀 같이 놓으면 뭐 전투 배경이랑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짧아서 리브너 어플리케이션 비하인드 이게 무슨 뜻일까? 저희 이제 본사 메시지가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한참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 진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시청자분들 기업 환경이 지금 완전 모든 것이 다 클라우드 있는 회사 없을 거라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즘 또 모든 것이 물리적 환경도 아닌 거고 물리적 환경, 클라우드도 프라이빗, 퍼블릭도 쓰다가 뭐 이렇게 짬뽕대 환경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럴 때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짬뽕대 환경이더라도 모든 전후를 한 면에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 아니죠, 그죠? 맞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 좋습니다. 좋아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이 이제 뭡니까? 그걸 하려면 뭔가 우리가 구현돼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첫 번째가 뭘까요? 일단 망을 내 망처럼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망과 원래 가지고 있는 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망이 네트워크가 서로 틀린 망입니다. 그렇죠. 네트워크 입장에서 보면. 그럼요. 그렇지만 이거를 같은 망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 기술이 이제 우리 쪽에서 F5의 이야기는 그걸 하나로 만들자라는 부분이고요. 거기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저희가 이제 그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비가 가지고 있는 우리 L4 장비, 우리 L7 장비, F5의 이제 장비 부분이 한 장비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장비를 한 36개를 한 장비처럼 융합을 시키는 사용자가 볼 때는 한 장비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서비스가 그 36개가 한 장비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36개가 이제 한 장비로 바뀌어지는.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가장 큰 저희 장비급을 이용해서 32기가 묶이면 20테라바이트의 하나의 큰 스위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L4, L7 스위치가 큰 스위치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서비스를 이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자, 근데요. 여기 보면 뭐 어마어마하다는 건 느껴지지만 이것이 뭐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비유를 해주세요. 이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다? 저기 보시면 이제 320 밀리언 컨커런트 퍼 세컨드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9.2 B 컨커런트 커넥션이 있습니다. 사용자 한 명을 본다면 한 명이 커넥션을 보통 많이 만들어야 6개 아니면 보통 2개를 만듭니다. 그러면 9.2 B 나누기 6을 딱 해보시면 몇 억 명이라고 B가 빌리언이지 않습니까? 빌리언입니다. 10억이잖아요. 92억. 그럼 뭐 전 세계 인구보다 더 많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32기가 묶어서 전 세계의 사람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동시 세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32개가 어느 한 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던 묶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이상이 되는 부분이 SDN 쪽으로 갈 수 있는 연동성이 될 수 있죠. 보셨던 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고려될 건 뭘까요? 인텔리전스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어딘가 남겨놓을 수 없게 다 쓰려면 모든 L4, L7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겠죠. 거기에는 뭐 나름대로 뭐 스위치 장비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뭐 스토리지도 있어 여러 이 시스템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32개 중에 서비스를 A 쪽에서 했다가 B 쪽으로 옮기고 B에서 뭐 C로 옮기고 다시 A로 옮기고 이런 이제 전반적인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근데 통합 시스템이 뭔가 일일이 인간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동화되고 뭔가 인텔리전트화되고 그렇게 되는 뭐 그렇다면 뭐 아주 베스트인데요. 그거는 뭐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최소한 첫 번째로 하는 부분은 F5 프로덕트 안에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다른 장비가 그 안에 있으면 네트워크 안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 있는 또 다른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이 있겠죠. 그거와 우리 F5의 오케스트레이션도 연결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그 연결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F5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오케스트레이션 커넥터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거와 다른 벤더랑 연결을 할 때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다른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별도의 뭐 에이전트나 이런 거 설치 없이 바로 연동이 되는 그런 디자인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필수적인 요소네. 아주 중요한 굉장히 요소고. 필수적이죠.
여기에 많은 또 노하우가 녹아졌겠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장편 보여주면 시청자분들 이해가 더 빠를 것 같거든요. 예. 네, 볼까요? 네. 뭐 이 슬라이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걸 좀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저기 보시면 지금 SDN 뭐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까 32개 뭐 거의 전 세계 그 인구를 커버할 수 있는 게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네네. 3개가 이제 연결이 돼서 네. 아주 큰 하이 퍼포먼스 서비스 패브릭이 만들어져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해서 아니면 뭐 어떤 내용의 뭐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을 이 안에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뭐 디도스에 대한 어떤 차단 솔루션 뭐 이런 부분도 다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뭐 컨커런트 커넥션만 가지고 다 커버하지는 못하거든요. 뭐 나름대로 성능의 이슈도 있고 뭐 그 이상의 트래픽이 오는 것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큰 망에서 그렇지만 이 망은 우리가 말하는 SDN 망, 뭐 컨트롤러는 따로 있고 큰 어떤 그 손발만 있는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고 그 컨트롤러는 이제 F5가 들어가서 움직여지는 그 컨트롤러 역할을 같이 연동시키는 이제 시스템이 이제 빅IQ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저게 IQ가 저게 우리가 그 IQ입니까? 맞습니다. 네. 그만큼 인텔리전트하다. 맞습니다. 네. 상당히 단순하게 지으셨군요. 네. 뭐 괜찮게 졌죠. 저는 저게 뭐에도 저 약자인가 뭐 그게 아니라 그 IQ구나. 네, 저희가 이제 빅 IP가 있고요. 빅 IQ 빅은 이제 크다는 뜻이고 IP는 이제 그 IP 트래픽을 처리하는 용도고 좋네요. 이제 직관적이고.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아주 간단하게 잘 융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 편의성도 있어야 될 건데, 그 관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은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그 남겨놓지 말라라는 부분이 되려면 그 기존의 망에서 서비스했던 어떤 서비스 레벨 정책을 그대로 보장을 해줘야만이 내가 클라우드 환경, SDN 환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미션 크리티컬한 건 못 넘어가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의 만들어진 클라우드나 아니면 SDN망에서 만들어져야 할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한 게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하게 뭐 SDN 터널 기술을 통해서 뚫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L4 장비도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 방화벽 장비도 있어야 되고 뭐 웹 방화벽 장비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이제 기능들을 F5 장비를 통해서 이 서비스 레벨을 계속 올릴 수가 있습니다. F5는 워낙 통합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L4, L7 로드 밸런싱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GSLV 어떤 그 디제스트 리커버리 방식의 어떤 A라는 사이트, A라는 IDC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비스 레벨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사실 시스템이 여기에 있지만 큰 망에 연결됐으니까 이게 꼭 이쪽으로 안 와도 다른 쪽으로 와도 서비스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런 이제 상태를 트래픽을 유도시켜주는 어떤 문제가 생긴 IDC로 안 가고 살아있는 IDC로 가서 기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GSLV 서비스, 서비스 레벨을 올리는 거죠. 뭐 내가 어떤 트래픽을 좀 더 빠르게 전송하고 싶어 라는 솔루션, 뭐 방화벽 기능을 통해서 내가 좀 접속할 어떤 특정 어떤 사용자 아니면 뭐 특정 목적지만 내가 뭐 열어주겠어 뭐 이런 부분들 여러 레벨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솔루션 F5에 있는데요. 각각의 기능들이 과거에는 각각 하나씩 사셨어야 됩니다. 하나 사서 애드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근데 SDN 서비스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어딘가에 있던 거를 항상 그쪽으로 옮기려면 베이스가 되는 SLA가 되는 베이스의 기능들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완전히 바꿔서 서비스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베러라는 베스트가 있긴 하지만 베러라는 걸 통해서 기존의 클라우드에서 하지 못했던 서비스 레벨을 우리 F5, 뭐 꼭 F5 아닌 다른 솔루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모델까지 제공을 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되게 좋은 개념이고요. 좀 방향성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이제 현장에서는 자, 그래. 이거 한번 우리도 한번 구현해 보자. 또 구현은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좋은 CPU 칩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실제 개발 업체가 그거 CPU 바로 쓸 수는 없으니까 CPU 업체가 야 이렇게 만들면 좋아해서 레퍼런스 보드라는 걸 만들어서 보통 제공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참조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F5도 그런 게 있습니까? 아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F5에서? 저희가 이제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표현을 해서 저희가 그 굉장히 많은 다큐멘테이션 파일이나 뭐 디자인 설계 구성도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렸습니다. f5.com에 오시면 과거랑 틀리게 이런 레퍼런스 아키텍처 가이드를 이제 다 직접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네네. 한국말로 되어 있는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은,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걸 다운받아서 참조하실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것을 다 얘기하기에는 오늘 뭐 1박 2일 걸릴 것 같아요. 그럼요. 못할 것 같고, 여기서 특히 요즘 뭐 사실 얼마 전에 뭐 카드사, 대란 이런 것처럼 보안이 되게 이슈거든요. 사실 네트워크 하면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보안을 먼저 떠올려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한번 이 중에서 한번 보안 관련된 걸 몇 개만 짚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러면 뭐 디도스 쪽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페더레이션. 네네네. 네, 그 다음에 클라우드 버스팅 세 가지를 하는데 먼저 디도스를 한번 먼저 보면요. 네네. 아키텍처 디자인은 지금 일반적인 아키텍처 디자인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 네, 뭐 이게 이제 클라우드 안에 만들어지냐, 뭐 아니면 뭐 SDN에 만들어지냐라는 부분은 똑같은 거고요. 좀 설계를 좀 좋게 하는 부분이 이게 실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디도스 대피소 뭐 이런 쪽에서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K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티어 1에서 내가 1차 걸러주고요. 네. 뭐 티어 2에서 좀 CPU 인텐스든 어떤 뭐 레이어 7 레벨을 보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네트워크 레벨에 대한 부분 티어 1에서 하고 이런 이제 아키텍처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디자인이고요. 이 아키텍처가 만들어지면 최소한 디도스에는 안전한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 망은. 그러면 내가 디도스 때문에 못 넘어갔어. 넘길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클라우드 페더레이션. 일단 클라우드 페더레이션이 뭐 어떤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싱글 사인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내가 한번 로그인을 하면 내가 구글을 가던 한국으로 보면 이제 네이버 로그인을 하던 뭐 이제 구글이나 이제 포탈 쪽으로 본다면 아니면 다음에 로그인을 하던 아니면 뭐 그 플래닛에 연결을 하던 보면 다 각자 아이디 패스워드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를 항상 저 같은 경우도 어디 로그인할 때마다 항상 전화번호 해가지고 리시브 받아서 항상 바꿔요. 굉장히 불편하죠. 이게 내가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거를 기기도 달라요. BYOD 요새 기기도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패스워드 아이디를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굉장히 어렵죠. 네, 그렇죠. 네, 그거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이겁니다. 기존에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는 그대로 다 운영을 하시고요. 그거를 대표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따로 하나를 만듭니다. 이걸 가지고는 내가 다 어디든지 접속하는 거예요. 그 아이디 패스워드만 가지고. 그리고 로그인을 한번 한 상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가면 그걸 인식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안 물어보고 그냥 내 페이지가 열리는 거죠. 그런 솔루션이 이제 지금 보시는 클라우드 페더레이션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표준이 이제 사물입니다. 사물이라는 이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저희가 되는 거고 F5가 이제 사물이라는 그 프로토콜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F5 컴포넌트만 기존에 있는 인증 시스템 앞에 놓고 움직이시면 이제 전체가 어떤 서비스든지 이 싱글 사인온이 된다는 컨셉이 이제 클라우드 페더레이션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버스팅은 뭡니까 이건? 클라우드 버스팅은 이제 아까 그 SDN망 아니면 클라우드 망에서 이 서비스가 큰 풀이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큰 풀에서 어떤 서비스가 A라는 지역에 서비스가 되고 있었어요. 여기 리소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리소스를 넘어가는 그런 어떤 리퀘스트가 날라오면 커버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B 지역에 있는 리소스를 불러다가 쓰는 연동도 하고 아니면 A라는 서비스 안에서 내가 풀이 있어요. 100이라는 걸 커버하는 게 있는데 한 명씩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이 접속을 하면 아직 90이라는 리소스가 있잖아요. 근데 A라는 사용자가 갑자기 내가 91이 필요해요. 그럼 그 안에서 그 리소스를 잠깐 줬다가 다시 이제 뺐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리소스를 쓰는 그 내용이 이제 지금 보시는 거고요. 그 리소스 안에서 돌릴 수 있는 내용들이 그 기술이 되는 게 아까 말씀 GSLB 솔루션. 위치를 다르게 가야만이 그쪽에 IDC의 어떤 데이터 리소스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큰 건 하나지만 이제 그런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 그게 이제 저희 F5에서는 이제 GSLB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의 아키텍처가 들어 있다고 보시는 게 지금 내용입니다. 보면 오늘 뭐 다 얘기는 안 했지만 벌써 이게 10개, 이게 앞으로 이 레퍼런스 아키텍처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계속 늘어나죠. 각 분야별 아키텍처가 훨씬 더 이제 더 리파인 될 거고 더 이렇게 세분화될 건데 이런 걸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F5가 앞으로는 어떤 그 장비 업체가 아니라
서비스 그걸로 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네. F5의 미션은요. 네. F5의 이제 미션 표현을 딱 해요. 네. 장비 업체가 과거부터 아니었고요.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회사였습니다. 네. 네,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장비 쪽에 이제 포팅을 했던 거고, 이제는 그 한 장비가 아니라 네. 큰 SDM망에 이제 다른 그 컨트롤러 쪽에 같이 영합을 해서 그걸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죠. 네. 네. 거기다가 지금 에코시스템 앞으로 생태계까지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인가?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이거는 네네. 뭐 그런 네. 내용은 아니고요. 네네네. 그러한 어떤 그 망을 만드는 데 있어서 F5 혼자 절대 못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까 오케스트라를 하려면. 네, 그렇죠. 거기에는 뭐 다른 그 여러 벤더분들이 계실 거고, 네. 그 벤더의 솔루션은 서로 다 틀리고. 네네. 그러면 그 벤더들이 함께 모여야만이 뭐 우리가 말하는 SDX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컨트롤러도 탄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픈플로어 하나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네네. 다 만나야 되거든요. 네네. 오픈플로어도 만나고. 아, 그럴 때 이제 F5가 지금 하고 있는 업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네. 지금 보시면 뭐 메이저급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는 그 네.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벤더분들과 F5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F5의 컨셉, 신서시스라는 이 컨셉이 다른 업체 동에서도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네. 그래서 서로 협업을 하고 그 안에 같이 녹여서 만들어내자.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F5는 리더라는 겁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자, 류 대표님 나오시죠. 네. 이제 두 분 같이 이제 여러분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이제 답변하시면서요. 혹시 볼펜 있으세요? 혹시? 볼펜 있으시면 펜을 저기서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있으시면 이제 질문자라분 있잖아요. 질문자라분 이름을 좀 일단 여기다 써놔주세요. 해서 나중에 네. 질문자분 서로 2명씩만 써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발표해 주세요. 네. 아, 네. 펜을 상당히 많이 갖고 다니시네요. 아, 네. 이 펜을 잘 잊어버려서 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항상 네네. 없어지기 때문에 아, 네. 한 3개 가지고 다닙니다. 부업으로 또 펜을 판매하시는가 해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네네. 잠깐만요. 김수열님. 최근에 시스코에서 발표한 ACI 아키텍처와 STX와의 연관관계나 구성 방안이 궁금합니다. 네, 라고 하셨는데요. 자, 두 분 아무 분이나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시스코 쪽의 ACI 쪽 얘기고요. 네. 아키텍 SDN F5 입장에서 보면 네. 시스코의 ACI 쪽에 저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직 뭐 공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아무리 늦어도 한 8월 내지 11월 안에는 F5 모듈이 아예 저 안에 들어갈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어디 보도되면 안 되긴 하지만 이미 보도됐어요. 방송에서 했다는 플랜입니다. 이거는 늦어질 수는 알겠습니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개인의 관점. 네, 그래서 뭐 충분히 이제 네. 그 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두 분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이분의 회사들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제 게스트 나오기 때문에 이분의 개인의 관점이니까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지원님, 벤더사 얘기만 하셨는데 오픈 소스도 SDN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류 대표님. 네, 지금 그 SDN의 핵심 모듈이라고 할 수 있는 컨트롤러 단을 보면 지금 뭐 시스코나 HP나 뭐 여러 군데에서 컨트롤러 내놓고 있기도 하지만 아주 전통적으로는 플러드라이트나 녹스나 뭐 이런 형태 혹은 지금 벤더들끼리 연합해서 만든 네. 오픈데일 라이트 같은 컨트롤러들이 지금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네. 기트허브 가시면 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 한국에서도 뭐 아이리스나 이런 형태의 컨트롤러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혹시 여기 스태프분들 지금 댓글창에다가 이 두 분 게스트 이름하고 이메일 좀 써주세요. 알겠죠? 이 두 분 게스트 이름하고 이메일 지금 써주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 두 분 게스트의 이름하고 이메일 제 댓글창 써드릴 테니까 지금 나중에 또 추가 질문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뭐 견적을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죠 보통 그죠? 팬분들이 네. 그런 것들은 기술이다 이메일로 해주시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김태식님. 트래픽 관리를 최적화, 가속화하고 폼롤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지원하며 블라블라. 이번 F5 아까 아키텍처 신세시스를 100%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달라는데요. 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김태식님께서 네네. 주셨네요. 네네네. 네.
구현 설계 도와주는 시스를 100% 활용할 수 있는 팁. 뭐 저기 그 고 대표님께서 방금 저희는 이제 게스트로 왔기 때문에 뭐 밴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아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데 이제 일단 F5랑 컨택을 하시면 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어느 정도 원하시는 알겠습니다. 솔루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도님 SDX에서 포함되는 것이 보안도 포함되는 건죠? 만약에 보안 쪽이 SDN화 된다면 표준을 누가 정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포함되고요. 지금 뭐 온랩이나 ONF 같은 이런 단체들이 지금 많은 표준들을 제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건 추가 질문 주시면 제가 URL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치규님, 기존 토포로지 기반의 ADC 환경과 고성능 서비스 패브릭의 지능형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에서의 서비스 이동성 비교 분석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서비스 이동성이 가능하려면 그 동일한 그 L2 에어리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SDN에서 이제 그 만드는 기능을 쓰는 이유가 서로 다른 위치에 아니면 뭐 네트워크가 틀린다 하더라도 같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지만 이제 뭐 우리가 아는 VM 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F5에 이제 SDN 그리고 기존에 있는 SDN 솔루션을 연동을 하면 어떤 네트워크의 어떤 문제점 없이 바로 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황진구님, 기존 네트워크 티어로 나눠져 있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SDN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어떻게라는 말이 어떻게 대답을 좀 더 해드릴지. 구체적으로 황진구님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좀 고맙겠고요. 김수열님, 클라우드 환경의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그 SDN으로 가면 오픈플로우는 필수라고 보는데요. 오픈플로우 스위치와 컨트롤러의 구성 시에 보안을 위해 추가로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 컨트롤러 단의 보안 관련된 건 이미 별도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거기 한국에 계신 많은 개발자분들도 굉장히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GitHub에서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픈플로우 프로토콜 자체는 지금 1.3까지 나와 있는데 여전히 진화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긴 합니다. 한관주님, 오픈스텝, 오픈플로우, 오픈컴퓨트 프로젝트, 오픈랙 등을 포함하는 SDX 표준화를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 것인지요? 네, 그런 형태의 조류도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인데요. 오픈스택과 오픈플로우와 오픈컴퓨터 프로젝트는 페이스북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조금씩 차이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자, 서길재님, SDN으로 가면 네트워크 장비들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건지요? 아이디어라기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케스트레이션 쪽에 한번 도전을 해서 개발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박치규님, F5 신서시스는 고성능 서비스 패브릭이 존재하는데 우선 서비스 패브릭에서 F5만의 패브릭의 정의와 스케일 N과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네. 그 F5의 이제 스케일 N 기술이 패브릭을 첫 번째로 만들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스케일 N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2개가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묶인 그 부분이 다른 쪽에 또 묶인 거와 또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합쳐지면 굉장히 큰 이제 패브릭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그 내용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유준호님, F5 네트워크 장비라고 하더라도 기존 장비와 호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지요? 어떤지요? 기존 장비와 호환이라는 부분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제 IP 통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환성 부분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SDN도 표준이기 때문에 표준에 맞춰서 움직이는 구성을 가졌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원님, 오픈플로우로 연계 가능한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시스템이 만약에 스위치를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밴더들은 오픈플로우 지원되는 스위치들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조금 늦어지는 곳들이 있긴 한데 상반기 중에는 전원 모든 밴더들이 출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열님, 신서시스 아키텍처는 기존의 F5의 티모스, 스케일 N 같은 요소 기술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연동된 기술 내용과 향후 로드맵이 궁금합니다. 뭐 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빅 IQ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빅 IQ 버전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분에 연동성이 이제 쉽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지호님, SDN이 보편화되면 기존의 네트워킹 하드웨어 업체의 견제가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패러다임 변화는 어쩔 수 없겠지만 SDN 측에서의 상생 또는 방어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하시죠.
자, 그다음에 류성민님, 공공기관의 SDN을 이용할 수 있는지요? 이미 적용된 기관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한국의 공공기관의 적용 사례는 아직 없고요. 현재 네. 지금 심각히 고려되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SDN 도입 사례들은 대외적으로 좀 탑세크릿으로 좀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하반기 중에는 정확한 유지 케이스가 도출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건 한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지대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창조경제 하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네. 대단히 전폭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특수가 받는 거 아니야? 또 창조경제 특수? 특수 또 업체로 또 이제 여기 김전님께서 SD 도입에 따라 효과와 도입한 업체 사례가 있는지 뭐 아까 사례 밝힐 수 업종으로 예, 발표된 것들 많습니다. 네. 예, 구글, 뭐 버라이존 최근에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그건 밝힐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HN은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네. NHN은 공개된 내용이니까 뭐 저희가 발표도 될 것 같은데 그 맥어더리스 기반의 액세스 리스트를 예전에 매뉴얼로 통제했었는데요. 네. 이걸 SDN 기반으로 중앙 집중화시켜서 액세스 리스트를 자동화시키는 이런 솔루션들이 자체 개발돼서 지금 NHN에서 좀 구축 중이고요. 지금 뭐 대부분의 통신사들은 이미 올해 시범 사업을 가겠다고 보도 자료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이제 네이버나 혹은 뭐 인터넷상에서 구글링 해보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수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표준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 표준화가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SDX와 함으로 인해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문제점. 네. 뭐 제 느낌으로는 표준화가 뭐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모든 벤더가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의견 충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안에서 일단 1차 버전이 나오고 뭐 2차 버전 나올 때마다 버그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아마 뭐 시간이 있어야 좀 시간을 가지고 이제 계속 픽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작용은 뭐 그런 정도. 자, 이현수님, VM웨어 NSX와 F5 신서시스 프레임워크가 어떠한 방법으로 동작을 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결론적으로 기존 F5 기능이 탑재된 VADC 버추얼 ADC 형태와 유사한 건지요? 네, 매우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올라가서 버추얼 머신이라는 장비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유사합니다. 네. 최민영님, SDN 사용되면 비용 절감이 관리 측면에도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신규가 아닌 기존 운영망에 SDN으로 전환시킬 전략이 있으신지요? 레가시와의 연동 부분을 말씀하신 거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통해 갖고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이런 방법론들이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뭐 모든 레가시 장비들이 SDN 전환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본다면 아일랜드로부터 천천히 확장되는 전략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을 거고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오케스트레이션 안에는 여러 다양한 SDN 장비들을 오케스트레이션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레가시와 SDN으로 이중화되어 있는 구조를 어떻게 한꺼번에 오케스트레이션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이 되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네, 뭐 가장 지금 1차적으로 바로 연동할 수 있는 게 만약 SDN망이 어디가 있고요. 뭐 레가시망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대부분 벤더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F5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게이트웨이 시스템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SDN망으로 움직여주고 레가시망은 이제 원래 레가시망으로 연결하는 이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죠. 뭐 그건 지금 있는 벤더 F5뿐만 아니라 이제 뭐 되는 벤더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가 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박하영님, 최근 F5가 VXLAN과 NVGRE 네트워크 가상화를 활용해 SDN 솔루션 지원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SDN 솔루션에 대한 보안 이슈를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 비용을 플렉서블하게 사용할 만큼 매달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는지요? 아님 적정 수의 카피수를 구입해 사용해야 하는지요? 네. 굉장히 F5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의 질문을 주신 것 같고요. VXLAN과 NVGRE는 이제 SDN에서 기본 네트워크 연동에 필요한 그 기술이고요. 저희가 이제 둘 다 지원을 합니다. 11.5가 2월 달에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VXLAN은 현재도 지원하고 NVGRE는 바로 이제 다음 달에 지원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보안 쪽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터널 기술을 쓰기 때문에 SDN 안에서 움직이는 보안 이슈는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좀 핵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풀리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정책을 이번에 저희가 이제 새로 런칭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그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그 부분이 이제 실제 고객이 또 필요한 요청 사항인데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별도의 라이센스 정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클라우드 라이센스라고 해서 그 정책을 쓰시면 적정수를 카피를 사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용할 때 라이센스 비를 지불하는 구축을 이제 해놓고 실제 서비스를 투입할 때 이제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면 되는 그런 라이센스 체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 대표님 이메일로 대해서 불러주겠어요? 예, VICTOR VICTOR ICTOR입니다. OR? 예. 빅터. TOR victor@naimnetworks.com NAIM NAIM networks.com. 자, 여러분 지금 이미 지금 여기 신규 기사님 그 F5 코리아의 신규 기사님 이메일을 보내드렸고요. 또 지금 나임 넥터스의 류기훈 대표님 빅터 그 이메일 또 보내드렸습니다. 댓글창에 있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이메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님, F5가 SDN 기반에서 기존 레거시 기술을 자신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분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SDN 안에서 첫 번째로 쉽게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SDN 이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뭐 이제 적용 기술은 VXLAN, MVCR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현수님, 현실적으로 기업 데이터 센터에 SD 데이터 센터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경우 통신의 문제는 없을지요? 또한 퍼포먼스에 대한 문제, 보안도 좀 걱정이 되고요. 제가 대답해야 되나요? 퍼포먼스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지금 시장에 좀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SDN은 실망에 적용시키기까지의 갭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혹은 16년 정도가 좀 적정한 타임이라고 보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좀 그 테스트 베드 형태로 준비를 해나가시면 이런 우려들은 좀 해소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참 보면 뭐 요즘 한 2010년 이후부터 세상이 엄청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죠? 급격한 변화가 오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되면 2020년이 되면 완전히 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0년. 네, 2020년. 네. 완전히 딴 세상이. 홀로그램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뭐 스마트폰, 뭐 네트워크에서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다 보면서 어떻게 보면 뭐 2020년 되면 거의 다 이것이 다 상용화 될 거 아닙니까? 클라우드 소프트 모든 것이 진짜로 현실에. 되게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네, 뭐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내가 손오공이 된 듯한 느낌을 갖는데요. 손오공에 이제 매직봉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매직봉 대신 이제 스마트폰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내가 보고자 하는 걸 다 찾을 수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데 다 갈 수 있잖아요. 마치 이제 내가 물리적으로는 못 가지만 보고자 하는 모든 부분을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아마 2020년이 되면 이제 마치 내가 가는 것처럼 이제 가져야 이제 실제 가는 거잖아요. 손오공이 가듯이. 그렇죠? 그래서 홀로그램이 가지 않을까. 거기에 맞는 엄청난 데이터가 또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기업들도 그렇죠. 기업 업무들도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좀 말씀을 하죠. 참 오늘 발표 두 분 이제 질문 잘한 분 뭐 이름 좀 불러주시겠어요? 적어놓으신 거 있어요? 적어놓지는 않아서. 저는 이제 저기 이재명님이 질문 주셨던 지금 보시는 것 중에 이제 자신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질문으로 보고 싶습니다. 저기 잠깐만 좀 제가 사실 성함을 잘 모르겠어서. 저기 김지호님. 자, 이재명님과 김지호님 두 분은 저 스태프 이메일 있으니까요. 스태프 이메일로 이름, 주소, 그다음에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은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겠고요. 나머지 분들도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죠. 네, 일단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기술이 탄생되고 있는 부분이 참 저한테는 좋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얻을 수 있고 그거를 뭐 만들어서 함께 이제 지금 계시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네트워크를 이끌어 가시는 SDN도 이끌어 가실 분들이고 거기에 이제 F5 입장에서 아니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같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어떤 그 새로운 서비스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5 쪽에 이제 컨택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년 전부터 SDN에 대한 보이스를 시장에 좀 꾸준히 내다 보니까 SDN에 대한 약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 되고 뭔 안 되고 한참 설전을 벌이다가 그래서 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99%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뭐 지금은 대단히 시범의 사업의 형태인 걸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질문을 받은 것 중에 정말 돌직구였는데 언제쯤 갈 거라고 보세요? 라고 해서 이미 시작됐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범 사업도 여전히 하나의 산업의 형태고요.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시겠지만 사실 큰 흐름 아니면 이런 전체적인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것들 좀 판단하셔서 SDN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는 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류 대표님 보면 아주 답변을 아주 간결하게 뭐 함께 하시죠. 저는 뭐 좀 아닌가 보죠. 아니, 배송이 있어서 좋았어요. 자, 오늘 여러분 두 분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 또 유쾌하고 유익한 오늘 토크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구정도 잘 보내십시오. 네. 네, 건강하십시오. 네, 끝났습니다.